안녕하세요. 이상희 TV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며 용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한 사례자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곧 65세가 됩니다. 65세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네, 이분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시고 아들 부부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네요. 아들 부부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은 없으시고요.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고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 같은 재산은 없네요. 그리고 통장에 정기적금 7천만원이 있으니까요. 네, 금융자산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요. 아들이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들은 직장인인데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고연봉자죠. 이 아들은 또 집이 좋은 집이네요. 네, 시중 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공시 가격으로는 8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궁핍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질문 지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죠. 소득 인정액, 그렇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야 되는데요.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하위 70%를 딱 잘라내는 바로 그 기준선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선정 기준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월 소득 인정액인데요. 이것은 월 소득 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37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19만 2천원 이하이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만 3,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 5만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8만원 이하라면 한 달에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월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에 각각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소득 인정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환산액입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죠. 자, 이 소득 평가액은 그럼 뭘까요? 근로소득의 94만원을 빼고 여기에 70%를 곱한 것에다가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근로소득이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없었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떨까요? 자, 기타 소득은 네 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소매업이나 농업, 임업 같은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 혹은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런 게 이제 사업소득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도 없죠. 이 사례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이 사례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재산소득은 있을까요?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재산을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다달이 민간연금소득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소득도 없죠. 자, 이분의 공적이전소득은 어떨까요?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아, 이분 있죠.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네요. 이분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으로. 자, 무료 임차 소득. 이건 어떨까요? 이분은 무료 임차 소득이 있을까요? 자, 무료 임차 소득이 뭔지 이 개념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분이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바로 이 고가 주택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여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응해서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1년에 여기다 0.78% 곱해주고 나누기 12 하면 이제 12달이니까요. 그럼 한 달에 얼마의 무료 임차소득인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적용의 예시를 제가 살펴보면요. 주택 시가 표준액이,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6억 원이다.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이 한 달에 얼마 발생하는가 하면요. 39만 원 정도 잡힙니다. 8억 원짜리 이 집이다. 그러면 한 달에 52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10억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 한 달에 65만 원, 20억 원짜리 집이다. 한 달에 130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얼마짜리 집이었죠? 아들 집이?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8억 원 넘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 달에 52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료 임차 소득이 얼마라고요? 그렇습니다. 52만 원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에서 기타 소득으로 공적 이전 소득 30만 원, 무료 임차 소득 한 달에 52만 원,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82만 원이었죠. 82만 원의 소득평가액이 인정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 여기에다가 더해주면은 그러면 월 소득 인정액이 다 계산되는 거죠.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공식인데요. 이분은 일반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일반 재산이 이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금융재산, 네, 아까 7천만 원 있었죠. 7천만 원 정기적금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2천만 원을 빼줘요. 그럼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5천만 원에다가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는 겁니다.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5, 4, 20 해가지고 200만 원 나오죠.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야 한 달치가 나오죠. 200만 원을 12개월치로 나누니까 1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월 16만 6천 원 밖에 없네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16만 6천 원을 또 더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얼마라고요? 30만 원 더하기 52만 원 더하기 16만 6천 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98만 6천 원이 나옵니다. 98만 6천 원. 자, 어떻습니까? 98만 6천 원인데 이분은 지금 사별하시고 혼자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37만 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었는데 137만 원에 한참 미달하죠. 98만 6천 원이. 그러니까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방송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쟁점이 되는 게 뭐였죠? 자, 첫 번째, 이분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받고 계세요. 아들로부터. 내가 50만 원씩 용돈 받고 있는데 이 용돈은 어떻게 되죠? 이거죠. 자, 이 용돈은 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소득 인정액에 있어서 먼저 소득 평가액을 보면 기타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에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자,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 받는 거는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지만 사적 이전 소득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50만 원 용돈 받는 것은 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들의 월 소득이 높았죠. 연봉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부유해요. 자, 아들이 부자인데 내가 아들과 함께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들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받는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요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공칙에 아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오로지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어르신 혼자이면 혼자, 아니면 어르신이 두 분이면 가구의, 어르신 가구의 것을 따지는 것이지 아들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그냥 98만 6천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137만 원의 기준선 이하다. 그럼 이분은 한 달에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연금액을 다 받을 수 있죠. 자, 기준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25만 3,750원이었죠. 그러니까 25만 3,750원의 기초연금을 이분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